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저는 10년 시댁살이를 참다가 최근에는 이혼을 하고 지금은 마음 편히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살게 되기까지 시댁과 큰 싸움을 벌인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부터 4년간 연애를 하다가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작지만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게. 자기가 얼마를 가졌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 거야. 남편과 저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결혼을 미룬다는데 저희는 그저 함께할 생각에 돈이 없으면서도 결혼할 생각에 행복했죠. 남편은 정말 작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었기에 연봉이 높지도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시댁도 넓은 주택은 갖고 있었지만 저희에게 집을 해줄 정도의 여력은 없었어요. 우리 둘이 살 작은 집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그러게. 나도 우리 살 집 하나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우리 어떡하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집이 많다는데 우리 부부가 살 집 하나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돈이 문제더라고요. 남편 연봉은 적지, 나이도 어려서 모아놓은 돈도 없지, 양가 부모님도 집을 구해줄 수는 없다고 하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어요. 물론 평생 시댁에서 살 생각은 아니었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시집살이가 맵기가 보통 매운 게 아니었어요. 설거지 다 하면 이따가 겉절이 좀 해라. 네 시아버지 겉절이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 넉넉히 해라. 그리고 세탁소 가서 옷 좀 찾아와. 그리고 오는 길에 나 구두 수선 맡겨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가져오고. 이따가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온다니까 늦지 않게 문 열어주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면 어머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너는 시애미를 부려먹으려고 하냐? 난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안 돼.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거 하나 못한다고 나를 시켜? 시댁과 함께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집안일은 몽땅 저의 차지였고 시모의 잔심부름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식모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제가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죠. 남편에게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해놓고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나가 살자고 조를 수도 없었어요. 남편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돈이 모이는 속도는 너무 더디기만 했죠.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시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내일 모레 제사 있는 거 알지? 그때 음식 좀 신경 써서 해라. 저번에는 음식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였다고 네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라. 시댁 살림에 집안 경조사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시모는 거의 사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를 있는 대로 부려먹는데 조금도 미안한 기색도 없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과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라는 게 정말 쉽게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저 알바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저녁거리도 장 봐서 올게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는 시댁에서 벗어날 날을 꿈꾸며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씩은 캐셔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알바를 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알뜰하게 썼죠. 그거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번듯하게 사니? 에휴, 그래도 그 돈도 돈이라고 모으는 네가 용하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알바는 계속 할 거니? 그럼요. 저희도 장 볼 때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모아야죠. 그럼 너희도 집세는 낼 수 있겠지?
조금이라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니? 시몬은 제가 알바를 갈 때마다 집을 비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 시간 동안은 심부름꾼이 없는 걸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시작하니 집세 얘기도 꺼내더라고요. 저희 집세도 낼게요. 드릴 건 드려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와 남편은 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집세 명목으로 시댁에 주고 적은 생활비를 털어서 용돈도 드리고 장 볼 때도 저희 돈으로 내고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저에게 시몬은 힘들겠다, 고생한다 라는 말은커녕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고되게 시켰죠. 일만 시키면 다행이게요. 시몬은 막말도 쉽게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게 고작 알바나 하면서 그게 뭐 대수라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고 늦게 들어와? 어? 알바를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면전에 대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집안일 내팽개치고 깜깜무소식이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생각이 있는 애면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와? 어디 어른이랑 같이 살면서 싸가지 없이 연락도 없이 늦고 난리야? 너 옛날 같았으면 쫓겨났어. 오늘 30분만 일 더 봐달라고 해서 그거 좀 하느라 늦었어요. 금방 들어갈 거예요. 너 남자 만나냐? 네가 아주 미쳤지? 당장 못 들어와? 그깟 알바 때문에 시애미를 기다리게 만들어. 잘하는 짓이다. 똑바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꼴값을 떨고 있어. 시모의 막말은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맞서 싸우느라 집안이 시끄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제가 놀러 나왔어요? 생활비 벌어보겠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제가 집안일을 못하면 얼마나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제가 집안일 할 때 한 번이라도 같이 해주신 적 있어요? 어디 이딴 게 며느리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얹혀 사는 주제에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집세라고는 꼴랑 50만 원 내면서 집안일 힘들다고 징징대? 저희가 아무리 얹혀 살아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라고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세요? 저도 폐 안 끼치려고 매일 애쓰면서 사는 건 안 보이세요? 어디서 말대꾸야? 그 입 안 다물어? 이게 어디서 이런 싸가지를 배우고 와서 시애미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말이야.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며 속이 편하세요? 저희가 얹혀 산다고 죄인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도 좀 봐달라고요. 시모가 막말을 할 때마다 매번 듣고만 있지는 않았지만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시댁에 살면서 처음 알았죠. 시모는 본래가 막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것 때문에 10년 내내 위험을 달고 살았어요. 너 약 먹어? 매일 그렇게 약을 먹는데 낫지를 않네. 병원은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병원 다닐 시간이 어딨어. 집안일에 알바까지 하고 또 집안일하면 하루가 다 가. 병원 가는 건 사치라고. 약국에서 계속 약 사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지. 너무 안 낫잖아. 그러다 병이라도 얻으면 어떡해. 나 병원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실걸? 집 비우고 어딜 가냐고. 심부름 안 하냐고. 그 소리 들으면 속이 더 아파.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눈치 보면서 사는 중이었기에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였죠. 저도 남편한테는 큰 불만 없었어요. 남편도 돈 벌면서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 같지 않게 돈이 안 모이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아프거나 열받아도 그냥 좀 참으면서 살았어요. 시모와 가끔씩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시모의 기분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날이 더 많았죠. 그렇게 결혼해서 식모처럼 지낸 지 10년 차 됐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되었죠. 네 시누이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얘네도 당장 집 구해서 살 형편은 아니라더라. 그나마 우리 집이 넓으니 다행이지. 한 집에서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10년 시집살이도 겨우 해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시댁이 주택인데다 넓고 방도 많았지만 신우가 결혼해서 시매부랑 함께 산다고 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우 성격이 엄청 까탈스럽고 저만 보면 이것저것 부려먹으려는 게 심했거든요. 그나마 그동안은 신우가 따로 살아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저는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저희 시집살이가 안 그래도 지옥인데 더 심한 지옥이 펼쳐질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온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희도 얹혀 살면서 네 시누이가 얹혀 사는 건 안 되냐? 너희는 되는데 내 딸은 왜 안 되냐? 아가씨 원래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 해도 되잖아요. 이 집으로 들어오면 시매부도 불편할 거고요. 직장이 너무 멀다는데 어떡하냐? 여기가 딱 좋다는데. 그리고 우리 사위도 괜찮다고 하더라.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직장만 가까우면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럼 집안일은 더 바빠지겠네요. 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말했더니 시모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넌 이 와중에도 너 힘들 것만 걱정하니? 신우가 들어와 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이지. 어디서 불만이라고 입을 삐죽거려? 지금도 집안일 혼자 독박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집안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시키시는 심부름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 정말 지쳐요. 어머님한테 집안일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 저한테 잔심부름만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바하는 중에도 전화하셔서 심부름 시키시잖아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가씨까지 들어오면 제 몸이 나만 아겠어요? 야, 그러게 누가 우리 집 들어와서 살래? 너희가 선택한 일 아니야. 얹혀 사는 주제에 심부름 좀 한다고 그거 힘들다고 징징대? 얹혀 사는 주제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솔직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부름 시키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도 나가서 살라고 알바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건데 그것도 방해할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내가 너 아주 못살게 구는 줄 알겠다. 못살게 구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위험까지 달고 살아요. 어머님도 제가 매일 약 먹는 거 아시잖아요. 네가 네 몸 관리 못한 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가 내 딸내 부부 들어오라고 한 게 네가 왈가왈부할 일이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살아. 능력도 안 되면서 입만 나불거리고 있어. 솔직히 제 집도 아닌데 제가 더 우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는 게 맞지 신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제 권한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신우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며칠을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고민하다가 머리라도 좀 식힐 겸 친정집에 갔어요. 시댁에서 구박받고 제 편이 필요할 때면 종종 친정엄마를 찾아가곤 했거든요. 겨우 시모에게 허락을 받아서 친정집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신우네 부부도 들어와서 살 거래. 나 신우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신우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닌데 벌써 걱정된다. 그만하면 너도 시부모님 모시면서 오래 살았다.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형편도 되니까 전세라도 얻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신혼의 부부가 같이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친정엄마가 나가서 살라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말이긴 해도 퇴직까지 한 친정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거절부터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무슨 집을 얻어준다는 거야. 나랑 남편이랑 몇 년 더 고생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그냥 참을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게 그냥 하는 말 같아? 엄마랑 아빠가 하는 식당 요즘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니? 이제 너희 도와줄 능력은 돼. 우리 아주 대박 났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도와준다고 하면 그냥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그렇게 해. 3년 전에 퇴직하신 부모님이 자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사가 그냥 잘 되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 터졌다면서 저희가 집 구하는데 보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그래도 집 구하는 거 큰 돈 들어가고 엄마랑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도와주면 어떡해. 우리 힘으로 집 구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미안해서 나 그 돈 못 받아. 다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우리 장사 잘 된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안 그래도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어서 항상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기뻐. 그리고 우리 노후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동안 시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 구하라고 도와주겠다는 친정 부모님께 그저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전세를 구할 돈을 바로 마련해 주신다고 했고 저는 곧장 남편과 상의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는 우리가 돈 모으는 대로 얼른 갖자. 동생까지 들어오면 당신 더 힘들 거 아니야. 당신도 좋지? 그럼 우리 정말로 드디어 나가서 사는 거야? 나 믿기지가 않아. 이제는 우리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자. 나 결혼하면 당신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했어. 우리 진짜 나가서 잘 살아보자. 드디어 시댁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모와 시부에게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죠. 저희 이제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저희가 모은 돈도 있어서 전세로 집 하나는 얻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모가 반대할 이유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예상 외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덕에 돈 모았으면서 갑자기 나가겠다고? 괘씸한 것들. 저희가 얹혀 사는 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도 나가서 살 여건이 된다는데 그게 왜 괘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집에 들어와서 살면 너무 북적일 텐데 저희가 나가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요. 집안일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징징대더니 시누이가 들어온다니까 홀랑 도망가겠다고? 내가 너희들 곱게 보내줄 것 같으냐? 격분하는 시모의 반응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집 구해야 하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얹혀 산다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나간다니까 괘씸하다고 하는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가 살겠다는 자식들한테 잘 생각했다고는 말하지 못할 망정 저희한테 도망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시모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네 신우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을 하겠니? 내가 이 나이에 딸내미 뒷바라지 하면서 집안일 해야겠어? 너희들 절대 못 나가. 사돈한테 말해서 그 돈 다시 돌려드린다고 해, 당장! 그럼 제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식모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얹혀 살면서 항상 불편하다고 하셨으면서 왜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으시는데요? 저희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그냥 나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어쨌든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하니까 너희들 못 나가.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는 하지 마. 저는 황당해서 물었지만 시모는 씩씩대며 그저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시부는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엄마, 우리가 나가는 게 엄마한테도 더 좋은 거잖아. 우리가 계속 얹혀 살면 좋겠어? 남편도 시모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빼먹을 거 쏙쏙 빼먹고 이제 와서 처가에 돈 받아서 집 구해 나간다는데 안 얄미워? 이게 왜 얄미운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그걸 맡겠다는 건데요. 설마 저희가 그동안 드리던 50만 원 못 받게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또 큰 싸움이 날 줄 알면서 참지 않고 따져 물었죠. 솔직히 저희가 드리는 집세 50만 원은 시모가 자기 용돈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시모의 속을 긁으려고 한 말이었어요. 아이고, 네가 아주 나를 약 올리려고 작정을 했지. 너 같은 건 머리털을 죄다 뽑아놓아야 정신을 차릴 텐데요. 시모가 또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이 막힌다 싶으면 막말부터 내뱉는데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물러설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저희는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희 나갑니다. 집 구할 돈은 있나 보네. 잘 됐구나. 그 돈으로 내 카드비 먼저 갚거라. 그러면 나가게 해줄 거다. 카드비지 한 500만 원 정도는 되거든? 그거는 너희가 갚거라. 집 구하라고 친정집에서 돈 준 거 뻔히 알면서 그 돈으로 자기 카드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체 우리가 집 구해서 살겠다는데 본인 카드빚을 왜 우리 보고 내라는 건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는 건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오늘은 진짜 작정하고 끝을 볼 생각으로 저도 달려들었죠. 어머님 카드빚을 왜 저희가 갚아요? 그것도 저희 친정집에서 준 돈인 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어머님 카드빚이나 갚으라는 말을 하세요? 저는 지지 않고 따져 물었어요. 오늘은 한 걸음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럼 너희 식구 여기 살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너희도 나갈 수 있는 거야. 염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음대로 짓거리더라고요. 염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진짜 황당했죠.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뭘 그렇게 염치 없게 굴었다는 건데. 남편도 화가 나서 맞섰고요. 저도 남편과 합세해서 한마디 했죠. 집세 내고 장 볼 때도 우리 돈으로 내고 집안일 한번 빠짐없이 하면서 우리 역할 할 만큼 다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 얹혀 살면서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꼴랑 집안일 좀 하고 겨우 집세 50만 원 내면서 그게 니들이 역할을 한 거야? 남들은 부모님 생신이라면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나이 40이 다 되어가면서 부모 집에 얹혀 산 주제에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대들기는 어디서 대들어? 입들 다물어! 카드빚은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옷 사고 사고 싶은 물건 사고 친구들이랑 노느라 쓴 돈인데 그걸 우리 보고 내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나가서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디서 말대꾸야? 항상 네가 문제야. 돈을 버냐, 집안일을 잘하냐, 밥이나 축내제 이 식충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10년 내내 시집살이에 시달린 것도 겨우 참았는데 식충이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곧장 제가 가장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도 모르고 남편도 몰랐겠지만 저희 친오빠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오빠가 원래 법대를 나와서 한 회사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다가 뒤늦게 변호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시댁에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었죠. 시댁에 살면서 느낀 게 친정 얘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는 게 낫더라고요. 막말이 취미인 시모가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우리 친정오빠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오빠가 변호사 시험 떨어졌어 봐요.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지 뻔했죠. 그래서 우리 친정오빠가 변호사가 된 건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물론 저희 오빠는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도 되어 있었죠. 오빠, 나야. 오빠, 나 당장 이혼하려고 해. 나 이혼하려고 하는데 오빠 도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오빠가 좀 도와줘. 제가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자 시모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지더라고요. 매일 무시하던 며느리의 오빠가 변호사라니 시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보다 더 놀란 건 제 입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밟으면 밟는 대로 찌그러져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변호사 오빠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상상도 못했겠죠. 시모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주 볼만한 광경이었어요.
남편도 이혼이라는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지만 굳이 저를 말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당신이 참아라고 말했으면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남편은 그저 가만히 있어 주었죠.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너 괜찮아?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천천히 다 얘기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친정오빠도 놀란 눈치였어요. 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댁 때문에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 그지 같은 집구석이랑은 인연 끊으려고. 제가 전화기에 대고 악을 썼더니 시모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이다 한 통을 마신 것처럼 1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금만 진정하라고. 만나자. 지금 만나서 얘기해. 오빠는 저를 달랬고 저는 곧장 집 밖으로 나와 오빠에게로 향했어요. 시모는 감히 저를 말리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저를 멍하니 바라만 보았고요. 나 우리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 못하겠어. 이혼할 거야. 나 진짜 그 여자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이야. 이혼 사유가 시댁인 거야? 시댁에서 너한테 막말을 했다거나 그런 증거 같은 거 있어? 메시지 있는데 그런 거 엄청 많아. 10년 내내 함부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 휴대폰 보여줄게. 내가 하도 열이 받아서 일부러 지우지도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 저는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한 메시지를 오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빠는 메시지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 그동안 이런 말 들으면서 10년을 그 집에서 산 거야? 어떻게 참고 살았어? 엄마 아빠도 너 이렇게 살아온 거 아셔? 엄마 아빠는 모르셔. 그냥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이거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소송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법적인 얘기를 해주면 제3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이혼 사유가 시댁 때문이라고 사돈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어.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야 복수를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나 그 여자 막말 때문에 위험 달고 살았는데 진단서 끊으면 그것도 도움이 될까?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모아봐. 근데 너 정말 이혼할 거야? 그냥 홧김에 하려는 거면 나는 좀 말리고 싶다. 10년을 참다가 터졌는데 어떻게 홧김이겠어. 진작에 뒤집어 엎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참았나 오히려 화가 나는데?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난 최선을 다해서 널 도와줄게. 이혼은 걱정하지 마. 위자료까지 반드시 받게 해줄게. 그리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그동안 위험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였죠. 진단명은 위염과 위궤양의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진단명이 줄줄이 더 달린 걸 보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 사이에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를 서류로 확인하니까 분노가 더 치솟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남편과 시모는 여전히 말다툼을 하는 중이었어요. 네가 내 아들이 맞아? 내 아들이면 내 편을 들어야지. 지금 어디서 네 마누라 편을 들어? 제발 적당히 좀 해.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우리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했어? 나도 10년 동안 참았어. 나라고 엄마가 내 아내 괴롭히는 거 몰랐을 줄 알아? 나도 이 집 사는 거 눈치 보여서 알면서도 참으면서 살았다고. 그거야 능력 없는 네 잘못이지. 어디서 내 탓을 해? 그럼 능력 없어서 부모 사는 집에 처자식 데리고 살면 그 정도 눈치도 안 보냐? 그래서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래서 나간다는 거잖아. 근데 엄마 카드 빚을 우리가 왜 갚아? 아버지도 말 좀 해보세요. 남편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우기는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시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에게 그만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보처럼 눈만 끔뻑끔뻑 하는데 그 모습이 지겹고 열이 받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시부는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시모가 난리를 쳐도 그저 구경만 하고 말리지도 한마디 거드는 것도 없이 그저 집안의 물건인 양 가만히 있기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시부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엔 그 모습도 지긋지긋했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는 거야. 어머님한테는 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청구도 할 거야. 어머님, 3천만 원은 있으시죠? 저는 남편과 시부모가 있는 앞에서 선언이라도 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가 건넨 진단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라고요.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던 거야? 위궤양까지 있었어? 12지장 궤양은 뭐야?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남편이 울컥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맨날 위험약을 달고 사는 건 남편도 알았겠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저도 몰랐으니 당연히 남편도 몰랐겠죠. 당신 부모님이랑 살면서 몸 이렇게 된 거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당신 어머니가 날 얼마나 못살게 부려먹고 막말했는데. 난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당신 위해서라도 우리 이혼해야겠다. 남편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겨우 이깟 일로 무슨 이혼을 하니?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게 뭐야? 왜 사람이 아플 때까지 괴롭혀? 이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의 얼굴에 대고 진단서를 들이미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많이 내는 걸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일단은 진정하고 너희 나가서 사는 것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그치만 이혼은 아니야. 무슨 이혼이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제 됐니? 엄마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다고.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 둘 다 진정 좀 해. 이 상황에서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가 이 사람 아프게 한 거야. 엄마가 우리 두 사람 헤어지게 만든 거야. 애도 있는데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시모는 남편의 말에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내가 다 알면서 부려먹은 건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을게. 저는 시모를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에 10년 동안 제가 들은 막말들이 잊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과가 진심이기는 할까 의심만 들었어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저 이혼을 막을 생각으로 하는 말로만 보였죠. 그래도 이혼할 거야. 내 재산 이 사람한테 다 줄 거고 엄마도 이 사람한테 위자료 내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도와줄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어찌나 단호하게 말하던지 아무도 거기에 한마디 보탤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시모는 놀라서 멍한 얼굴로 앉아있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당신 편 못 들어줘서 미안해.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할 거야. 남편이 진지하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미운 건 아니야. 당신도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산 거 알아. 나만 힘든 거 아니었겠지. 그래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당신 어머님이랑 엮이는 거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 이해해. 그래도 나는 계속 당신 편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위자료도 꼭 받아. 이혼하는 와중에도 내내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남편의 말이 든든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 내내 남편은 정말로 제 편이 되어주었죠. 시모에게는 이혼의 책임을 물어 제3자 위자료 청구까지 해서 돈도 받아냈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관계에 끝장을 내야겠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니? 내가 이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럼 10년 동안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는 하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 시어머니 아니시잖아요. 너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돈을 요구할 수가 있니?
위자료 받을 때도 시모가 얼마나 우는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돈 나가는 거 아까워서 어쩔 줄 몰랐죠. 그럼 돈 나가기 전에 아셨어야죠. 저한테 막말한 거 생각하면 3천만 원도 적은 건 아세요? 몇 억을 줘도 저는 마음이 안 풀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자료 받아도 저는 평생 용서 못해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이혼을 안 할 거니?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와서는 전부 늦었어요. 저에게 뭘 해도 저는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난 네가 이렇게 독한 애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니? 제가 뒤통수를 쳐요?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위자료까지 받고 남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저에게 모아놓은 돈을 다 주더라고요.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주는 거잖아.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 전 재산이 얼마 안 돼서 미안해. 이거랑 장인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집 구해서 살아. 당신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하면서 더 내 편인 것 같은 거 알아? 미안하다. 10년 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힘들었을 거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부족해. 그리고 당신 아픈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내내 내 편이었던 거 알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난 당신 진심도 알았고 이제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돼서 당신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서 그게 좋을 뿐이야. 저는 전 남편이 준 돈과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아담하지만 괜찮은 집 전세를 얻어 우리 애랑 살게 되었죠. 애 유치원이랑도 가까운 곳이라서 살기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더는 식모처럼 시모의 부름에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알바를 계속했고 아이는 새 집에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혼은 했지만 계속 같이 사는 거 어때? 당신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로 같이 사는 거. 당신이 싫다면 나도 더는 그러자고 조르진 않을 건데 나는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생각도 못 해본 일이긴 한데 싫진 않아. 우리 아이 생각하면 당신이 곁에 있는 게 좋지. 그럼 이제 남편이 아니고 남자친구인 거야? 전 남편과 저는 동거 중이에요. 저는 전 시모는 미웠지만 전 남편까지 미운 건 아니었거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은 했지만 계속 같이 살고 싶어 했고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내가 설거지 해뒀어. 빨래는 이따가 내가 할 거니까 하지 마. 그 전에 우리 영화나 한 편 보자. 애도 잠들었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설거지는 언제 해뒀대? 나 샤워하는 동안 다 해놓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짓을 했어? 전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계속 부부처럼 살자고 서로 얘기가 된 상태였죠. 애인이랑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도 설거지랑 빨래는 내가 할 거야.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이후로 저에게 더 잘했어요. 아마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더 편하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는 연락 계속 안 할 거야? 어머님이 계속 연락하시잖아. 마음에 걸리지 않아? 전혀. 나도 10년 동안 눈칫밥 먹으면서 한 맺힌 거 많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했던 말들 생각하면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싶어. 난 당신도 걱정이 돼서 그래.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이 이렇게 연 끊고 지내는 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도 10년 동안 많이 참았잖아. 그게 한순간에 풀리지는 않지. 난 그냥 우리 세 가족 편히 살자. 그거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 전 남편도 시모에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지내더라고요. 전 시모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 저와 제 남친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했어요. 가끔 나한테도 연락하셔. 아직까지 전화 한 번 받은 적 없어. 전화 받아도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받지 마.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전 남편은 전 시댁과는 정말로 미련 없이 인연을 딱 끊고 지냈어요.
신혼 때도 즐기지 못했던 우리만의 시간에만 빠져서 전 남편은 저만 바라보면서 지내더라고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시댁 눈치 보여서 애정 표현 한 번을 제대로 못했던 게 저도 아쉬웠나 봐요. 다시 연애할 때로 돌아간 기분이라 오히려 즐길 정도였어요. 아 참, 나 이직할 거야. 연봉도 훨씬 많이 주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면접도 봤는데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그걸 왜 이제 말했어?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이런 날에는 맥주가 빠질 수가 없지. 전세 계약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 당신도 알바 그만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 안 그래도 요즘 공부하고 있어. 우리 애 초등학교 들어가면 나도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어. 야무지다. 잘 생각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도 무조건 찬성이야. 구박만 받다가 칭찬을 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남편, 아니 남친과는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이혼하고 전 시댁에서 나오니까 우리 둘 다 일이 더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하루는 마음이 넉넉하다 싶은 날이었어요.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평소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별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고 말았죠. 오늘은 내 전화 받는 거니? 내 이혼하고 처음 전화하는 것 같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전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도 전화를 많이 하셔서 하는 수 없이 받았어요. 너 목소리가 아주 좋은 것 같다. 잘 사는 모양이야. 이혼하니까 그렇게 좋니? 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얘기나 하자고 전화하신 거면 그냥 끊을게요. 내가 집안일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 나이에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전 시모의 목소리는 아주 안 좋게 들렸죠. 전 신우가 그 집에 들어가 산다더니 집안일을 하느라 힘든 것 같았죠. 그런데 웬일로 반성도 하는 것 같았죠.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라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집안일이 잘해도 티도 안 나고 힘들긴 엄청 힘들어요. 저도 참 많이 힘들었고요. 네 시누이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 어떻게 된 게 지 엄마 부려먹기만 하고 조금도 안 도와주더라. 전 신우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전 신우가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겠어요? 그런데 전 시모가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으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 거죠. 그래도 좀 시키세요. 그 집 넓기도 하고 한두 명 사는 것도 아니고 어른 6이 사는데 혼자서 집안일 다 못해요. 병나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 너무 힘들다. 근데 네 남편이랑 연락은 안 되니? 다시 만나면 안 되겠어? 전 시모는 저와 전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했는데 뭘 다시 만나요. 끝난 건 끝난 거죠. 그 얘긴 끝난 얘기예요. 난 그래도 너랑 같이 살 때가 좋았다. 요즘엔 네가 너무 그리워. 너희랑 다시 같이 살고 싶어. 전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좋았겠죠. 집안일은 제가 다 했으니까요. 전 시모는 저랑 다시 살고 싶은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니었어요. 다시는 식모로 살 생각은 없었죠.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아두었죠. 아무리 전 시모가 말랑말랑하게 말한다 한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건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매정하게 말하지 마라.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네 남편하고 연락 좀 자주 하고 부디 내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고 우리 집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봐.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거든요. 너 다시 오면 내가 아주 잘해줄게.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헤어진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전 시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일이 없을 거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지금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즘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꿈이 생겼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회복지사로 본격적으로 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앞으로도 전 남편이자 현 남친인 이 남자랑은 평생 잘 살아보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어요.